2012년 170일 동안 이어졌던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이 진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주장이 KBS 노조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MBC 파업에 관한 판결 소식 알아보죠. 오늘 새벽에 선고가 나왔더군요. 예, 어제 오전 11시에 재판이 시작돼서 오늘 새벽 5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총 시간이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17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23 형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나온 판결입니다. 2012년 MBC의 170일 파업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였던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여기에 대해서는 6대1로 배심원들의 무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MBC 로비 현관과 기둥에다가 페인트로 문구를 적은 행위, 여기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예.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때 1월에 나왔던 것은 민사재판의 판결이 2번 있었고, 네. 그때 재판 판결의 핵심은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언론사의 근로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인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니까 거기에 나왔던 배심원으로 나왔던 일반인들이 방송사 파업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보다 공정방송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MBC 사측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해직 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나눔꼼 수사 재판도 새벽 2시에 굉장히 길게 새벽 2시에 끝났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또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재판 시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나왔던 것은 그 징계,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무효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파업이 정당했다 이런. 예,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KBS 길환영 사장이 진도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확인된 건가요? 예, 아직은 노조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19일이니까 세월호 사고 사흘 뒤의 일입니다. KBS가 사고 지점 200m 앞에서 근접 생방송을 하던 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길환영 사장 등 10명의 간부들이 찾아와서 직원들을 격려하다가 길환영 사장이 이왕 온 김에 사진이나 한번 찍자라는 말을 했다고 KBS 노동조합이 노보를 통해서 오늘 알렸습니다. 길 사장의 그런 지시, 사진을 찍자는 지시에 생방송을 마치고 쉬던 방송 인력들이 불려나와서 15명이 한 번, 그리고 30명이 한 번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길환영 사장은 그 후로 송영철 안행부 국장이 그 진도 팽목항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결국 사표를 내는 일,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사진 찍은 게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의 입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입단속이 실패한 거군요.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죠? 예, KBS 측은 사진을 찍은 것 그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길 사장이. 그렇지만 찍은 사람, 셔터를 누른 쪽은 사장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길 사장이 현장 중재팀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잠깐 휴대폰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언젠가는 나올 테니까 안 찍었다는 말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셀카를 찍었을 일은 없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찍었겠죠. 예. 자, KBS 지금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길 사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 제청 결의안이 어제 이사회에 상정됐고 내일 4시에 의결될 예정입니다. KBS 기자협회를 포함한 16개 직능단체들이 오늘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사 중에서 여당 측 이사들이 7대4로 많기 때문에 해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사회가 4시인데 KBS 안팎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기자회견이나 또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당 측 이사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BS 기자협회 제작거부는 오늘로 90회가 됐고요. KBS 노조, 구노조라고 하죠. 거기 구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잠시 전에 83%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발표됐습니다. 네. 이미 파업을 결의한 소위 새노조와 함께 양대 노조의 동시 파업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직 파업 일정이 잡힌 건 아니죠?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 노조가 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쓰랜드 화재 사건, 또 대구 지하철 화재, 또 인천 용현동 호프집 화재. 예. 이렇게 대형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열었더군요. 예, 말씀하신 세 번의 참사 말고도 올해 초에 있었던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해서 재난안전가족협의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이 주축이 돼서 실질적인 재발 방치 대책을 만들고 또 지원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유가족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참사는 시랜드 화재 1999년 사고였는데,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바뀐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이 단체 활동에다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과거 정부, 노무현 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없앴던 교육부총리가 7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전행정부도 노무현 정부에서 불렸던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024조 8천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1,000조를 넘어섰었는데 작년 11월 말에 비해서 올 3월 말에 3조 4천억 원이 더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사실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연구소들에 이어서 국책연구소 KDI까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서 정부 성장률 목표치 4.1에서 4.1%는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